전북 지역에서 하루 사이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이 늘었습니다. 방문 판매업에서 종사하는 전북 지역 확진자로부터 전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전북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장마가 끝난 뒤 최근 농촌 들녘에서는 오미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긴 장마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확량은 늘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판로에 대한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타고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보다 바람이 셀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하루 사이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이 늘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전주에 사는 50대 여성 A씨 등 6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전북 73에서 76번 확진자는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는 전북 지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북 70번 확진자의 아내이며 50대 여성 B씨는 지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밤 군산 지역 68번 확진자인 40대 C씨의 아내와 딸 등 일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지난 16일에서 18일 자신의 당구장을 찾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됐습니다. 경찰이 서울 광화문 집회 인솔자 역할을 한 목사들과 교회를 압수수색한 후 임의로 삭제한 집회 참석자 명단까지 확보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3일 압수한 목사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광복절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43명의 명단을 복원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의 한 대형교회 앞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에서 150여 명이 버스 4대를 이용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회와 목사들의 비협조로 확진자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즉시 사건을 배당하고 지난 23일 오전 전주와 완주, 남원에 있는 목사 7명의 주거지와 교회 2곳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젊은 사람들은 감염되면 감기처럼 앓고 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를 앓고 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범하고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미각하고 후각 상실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폐 쪽으로 균이 너무 많이 침투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된 거죠.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퇴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좌절이거든요. 네, 많이 힘들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뇌 손상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시력 저하하고 근손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개인기피증도 생기니까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쿡하쿡 뛰는 거 있잖아요.
벌렁벌렁 뛰는 거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나 하면은 숨도 좀 가빠지고 호흡도 약간 가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뭐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딸리는 안방 제 방에서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놓고 즉석식품으로 지금도 격리해요. 지금도 격리 중에 그냥 뭐 병원에 있는 만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 즉석식품으로 방 밖에 한 발짝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해요.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심리적 불안 장애는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 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쉬고 싶은 마음에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북 지역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오히려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긴 장마에 코로나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흰 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진 변산해수욕장. 공식 개장 기간은 지났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코로나가 확산됐지만 전북은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라북도를 찾은 관광객은 455만 명으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전북이라는 인식과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관광 시책 추진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금융업과 보건 분야는 생산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숙박과 음식점의 서비스 생산 지수는 약 17%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숙박시설과 식당 같은 지역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고 하는데 바로 가버려. 먹지도 않고 자식들 손짓들 데리고 답답한데 어떡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전북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찾아오던 관광객마저 줄어들까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까지 내린 많은 비로 인한 전북 지역 피해액은 1,3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333억 원의 호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피해가 1,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이 240억 원, 임실이 90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전북도는 피해액의 2배가 넘는 복구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타고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부안소방서가 긴급 구조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부안소방서는 폭풍우와 홍수 대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전 점검하고 관련 조직과의 연결 상태를 검사하는 등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안소방서는 이번 태풍의 특성상 많은 비보다 바람이 셀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랜 장마가 끝난 뒤 최근 농촌 들녘에서는 오미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민들은 긴 장마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확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여파로 판로에 대한 고민은 많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복흥면 오미자 재배 농장입니다. 오랜 장마가 끝나면서 농민들이 오미자 수확에 나섰습니다. 오미자는 낮은 온도에서 작황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긴 장마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리 피해 등으로 볶음면 일대 오미자 주산지 생산량은 20여 톤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0여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장정은 낮고 감기 같은 거 웬만한 감기 같은 거 안 걸려. 또 가져가야지 뭐. 커지는데 어떻게 막 설탕 사다가 통 사다 막 담고 4톤을 담궜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오니까 그리고 재고를 없어. 농민들은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늘어도 판로가 걱정입니다. 다행히 순창 지역의 경우 최근 서순창 농협 등 지역 농협에서 대부분 수매한 후 식품 제조 공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대행 판매를 시작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개인 팔로 했던 분들, 작년에 사가신 분들한테 최대한 팔고 나머지 못 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협에서 전량 수거해서 지금 부산에 그 오미자 여기 한 10톤 정도 주고 나머지는 홈쇼핑이나 이렇게 또 거래처들을 좀 주고 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오미자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들. 판로 걱정 없이 재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판매 시스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수마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전북 지역에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기상청과 전북도를 인용해 8호 태풍 바비가 지난해 한반도 전역에 피해를 입힌 15호 태풍 볼라벤과 유형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풍과 천둥 번개는 물론 폭우를 동반한 것으로 보이고 전북을 비롯한 호남 지역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서해상은 최대 8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태풍 우측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주는 영향과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태풍의 이동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태풍이 코로나19 지역 감염과 맞물리면서 가뜩이나 수해 복구가 지체되는 상황에 도내 수해 지역을 다시 덮친다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가 광복절 집회 이후 확산하면서 남원 등 수해 현장에 있던 봉사자와 공무원들, 군 장병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뒤 수재민에 대한 인력 지원이 끊긴 탓이라며 수도권 감염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랙터를 운행하던 50대가 전복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쯤 남원시 금지면 한 밭에서 트랙터에 깔린 51살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랙터를 타고 경사면에서 후진을 하던 A씨가 트랙터가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 북부에는 폭염경보, 그 밖의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더웠습니다. 특히 햇볕까지 강해 한낮 체감 기온은 더 높았는데요. 노약자나 야외 근로자들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에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상하는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 때문인데요.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25일 밤에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에서 시속 13km로 한반도를 향해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